어제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또 내리기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나온 속보, 미국과 이란의 합의 뉴스 소식으로 이 소나기가 시장에서는 지나갔을지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흐름, 온도 그리고 또 날씨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마영 증시캐스터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드려야 할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평화협정을 타결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전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종전으로 가기 위한 이 협상의 MOU가 양측 간의 합의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트루스 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에 나섰다. 이제 선박들은 움직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에도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또 언급을 했죠. 양측 모두 즉각 그리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에 동의를 했고 이 안에는 레바논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19일, 현지 시각으로 19일에 스위스에서 공식 종전 MOU 관련,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기 위한 이 MOU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 발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좀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협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번 합의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여러 전쟁에 있어서 여러 전선에 있는 전쟁이 즉각적으로 영구 중단이 됐다. 이란 쪽에서도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 연결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또 세 줄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생일 소원이 중동 종전이었는데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슈들로 인해서 속보들로 인해서 이 종전과 관련된 변수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또 간밤 미증시, 또 주말 미증시에서는 스페이스 X가 상장한 가운데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을 미국이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모두 포인트들이 국내 증시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지표들까지 좀 연결해 보면요. 야간 선물이 지금 2.49% 올랐고 그리고 지금 7시가 되면서 곧 있으면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텐데 관련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시장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종전과 관련된 내용들, 종전 MOU 관련 내용들 우리 시장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전과 관련된 내용들, 종전을 위한 합의 MOU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는 건설주가 움직였었는데 사실 건설주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마영 캐스터, 그동안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건설주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재건 관련주들 사실상 좀 확인을 해보니까 고점 대비 좀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오늘은 마무리가 됐다지만 그동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와 결을 같이 하면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GS건설은 신고가 대비 33%나 밀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DLENC도 각각 28%, 26% 하락하면서 고점 매수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삼성 E&A 역시도 24%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속보로 확인해 봤듯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의 소식이 나온 만큼 오늘장 흐름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스닥 선물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워낙 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1.22%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WTI가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WTI가 8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WTI가 80달러 선을 깨고 70달러 선대까지 내려갈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렌트유도 지금 8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새벽까지만 해도 이란 쪽에서 우리는 트럼프 생일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종전 MOU 합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영훈 이사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안도하면서 출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유가 빠지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또 FMC도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퍼즐을 풀어준 셈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는 일단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 환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5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보면은 냉탕, 웅탕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상에 또 실제로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나 또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이 안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이후에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 자체는 일단 저것만 가지고도 증시는 일단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진단해 주셨고요. 반 소장님께는 저희 앞서 이마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었던 건설주 엮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워낙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좀 변동성을 보여왔는데 이 뉴스는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의 트리거, 추세적인 반전의 트리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원래는 이제 원고를 준비를 할 때는 60일 휴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자다 일어나면 좀 세상이 바뀌어 있고요. 오늘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좀 세상이 바뀐 케이스인데 이 내용들을 따졌을 때는 결국 이제 뭐 건설주나 이런 쪽에 대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를 따져본다 한다면은 원래 이제 성격별로 DL, ENC가 이제 이란 현지 지사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한 이제 GS건설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삼성 ENA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로 좀 보이는데 시장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실제 재건을 했을 때 포인트가 좀 셀 수 있는 곳은 현대건설과 삼성 E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쪽은 뭐 재건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원전 또한 그 반도체 투자 시설과 관련된 시공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볼 때는 뭐 일시적으로 테마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순수 건설주만 했을 때는 뭐 DL, ENC나 이쪽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관점으로 이어나갔을 때는 원전 아니면 반도체 시설과 관련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 ENA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를 할 때 좀 약간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도 좀 약간의 일부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참고하시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삼성 ENA나 현대건설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설주와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와서 몇 가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종전 MOU 문안 자체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란 국영TV에서 나온 내용이죠. 미국 평화 합의에 있어서 수용을 강제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번 합의를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강조를 해드렸듯 지금 이 종전 MOU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동의를 한 것이지 종전,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그러니까 종전 MOU를 금요일에 타결한 이후의 주요 과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시 시장에서는 주의하면서 볼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특히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 프로그램,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양측이 어떻게 처리하기로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동결 자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 특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통해서 통행료 없이 개방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과연 문구가 MOU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MOU 체결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MOU 내용까지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서서 이영훈 이사님께서
통해서 수급과 관련해서 꼬임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급 꼬임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스페이스 X가 결국에는 주말에 상장을 했고 또 상장 첫날 한 19% 정도 오르면서 끝났는데 지금 상장 당시의 규모만 봤을 때도 역대 최대 규모의 상장사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19% 오른 걸 두고 외신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봤는데 일각에서는 19% 밖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19% 오른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스페이스 X IPO 끝났으니 수급 꼬임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스페이스X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들이 이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있고 그 비중이 커졌다고 하면은 그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물량의 중심에 또 반도체가 있었고요. 반도체 역시도 또 우리나라에서 수급 쏠림에 의해서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속해 가지고 자금 이탈이 나오니까 원화 절하가 계속 나와서 원화가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부작용도 역시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노이즈는 일단 상대적으로는 좀 완충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엔스로픽부터 시작해서 오픈 AI까지 추가적으로 여전히 또 많은 상장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급이 일방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쏠려가지고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여전히 또 추가적인 매물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휴머노이드나 바이오나 이런 쪽 많이 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에다가 직접 탐사 위성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이제 관광 패키지 프로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금방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의 어떤 또 다른 지표가 이제 방향이 제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고평가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 첫 발을 내딛는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속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란 매체에 따르면 호르무즈 통행 체계 자체는 이란과 오만의 협력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며 이란 쪽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행료 없이 개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란 매체에서는 이란과 오만의 협력으로 체계가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종전 MOU 있어서는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줄다리기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IPO 내용 먼저 이영훈 이사님께 여쭤봤는데 반 소장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 IPO가 끝나갔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증시 함께 복귀를 해보시면 사실 외신들이 좀 우려했었던 거는 이 스페이스X의 IPO 당일날 다른 수급이 다 스페이스X로 몰려가서 반도체도 내리고 기술주도 내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려했는데 미증시 특징 반도체주 보시면 CPU 관련주 ARM, AMD, 인텔 급등하면서 끝났고요. 마이크론은 JP모간의 분석을 좀 소화하면서 밀렸습니다만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수급 꼬임은 일단 미증시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서 전자닉스가 막판에 좀 흔들렸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그 금요일 날 밀렸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증시까지 좀 확인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 밀렸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미증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의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긴 했지만요. 그렇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X에 따라 분위기가 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황과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투자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세배 ETN, ETP 뭐 이렇게도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쪽에 대한 그 먼저 미래에 앞서서 우려를 보기보다는 지금은 산업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특징만 보고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의 경우에도 좀 초반에 그 지난주 때 좀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오후에 약간 약해지면서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소부장 쪽은 코스닥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국 만약에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크게 급등을 하거나 한다면은 좀 조금은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만약에 오늘 좀 갭상승을 띄워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 주말 사이 뉴스 보니까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물량을 받기로 했었는데 물량을 받지 못했다. 물량이 결국 0으로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이 스페이스X IPO 관련 수혜주, 뭐 미래에셋증권부터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생명이 있겠는데 굉장히 또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이마영 캐스터. 네, 맞습니다. 그 미래에셋 관련주 역시 고점 대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신고가 대비 3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45% 급락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산업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래에셋 생명만이 이 지배구조 변동 이슈에 최근 낙폭을 줄였음에도 고점 대비 19% 하락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뉴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해준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모주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 증권이 공모주 확보에 실패한 걸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와 관련한 파장, 오늘장에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관련 이슈 소화하면서 그동안에도 기대감과 매물이 나오면서 급등락을 보인 그런 양상인데 이영훈 이사님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기대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미래에셋 증권이 물량을 받지 못했어요. 글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제 좀 저는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줬다 뺏는 기분이에요. 전문 투자자 위주로 뭐 구성이 됐다면 별 핑계를 다 대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참여했던 쪽은 주로 단타를 노렸던 쪽으로 인식을 한 것 같고 네. 주로 이제 장기 투자자 위주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처음에 청약할 때도 언급이 돼 있었대요. 그 배정과 관련돼 있는 규정과 관련돼서는 주관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투자자들도 일부 청약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는 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뭐 차별받았다고까지는 얘기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위상 이런 부분을 갖다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럼 해보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증시의 어떤 위상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여전히 정부나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좀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라든지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들이대가지고 줄을 그어버리는 이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증시 우리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놓쳤다라는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에 굉장히 공감 가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 속에서 아무래도 미래에셋 그룹주 오늘 개장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미래에셋 그룹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 IPO 모멘텀 속에서 이미 좀 반영된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원래 이제 그 지분 이력과 투자 이력에 대해서는 실제 그 상장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엑시트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지분 투자 이력과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배정에 대한 영주 이슈는 좀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을 좀 더 그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한다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만약에 추후에 상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요, 그때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든 뭐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스페이스 X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매력도가 지금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비중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겠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실적과 반응을 했을 때 이슈로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증시에 대해서 다시 재차 좀 만스피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증권주에 대한 또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셋 증권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맥락은 이미 많이 주가가 올라서 어렵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하락폭도 좀 큰 편이거든요. 아, 근데 네. 이 하락폭이 커졌을 때 이제 잘못된 판단이 뭐냐면, 하락을 했을 때마다 이제 그 소위 이른바 물타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물타기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비중만 커지고요. 추후에는 이제 지지구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기업의 내용까지 체크를 하면서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워낙 커져 버리면 그때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계속 물타기를 하면은 나중에 대주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실제로 한데, 사례도 있었죠. 예, 그래서 실제 공시가 나온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분이 뭐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물타기를 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할 때는 지지 구간까지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물타다가 대주주가 된 사례 DDMF 사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 X 이야기했고 저희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이슈가 있었죠. 샘 올트먼이 이번 주에 사실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DX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네이버 카카오 CEO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올트먼 CEO의 방한이 취소가 됐습니다. 오픈 AI 쪽의 메시지를 좀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종민 소장님, 사실 네카오 보유자분들은 기대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먼저 이제 네이버 쪽은 젠슨항 방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카카오 쪽은 별 특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는 또 파업까지 심각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두 맞죠.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좀 각각 투자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한 연기라면 안 그래도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인데 여기에 따라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카카오를 신규 접근하기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이제 그 자녀분들의 주식 계좌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카카오를 뭐 넣어줬다, 그래서 삽니다. 기억나요. 네. 예, 그거를 아마 머니플러스 시간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무 이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이제 때가 있고 산업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요소가 부족하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 상황은 굉장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상황은 낮고요. 그리고 젠슨항 이슈가 마무리된 후 계획된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고요. 또한 로드맵과 성과 등에 대한 확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계획은 나왔는데 이제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반영하는 시점과 실제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네이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실적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요. 올해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현 주가에서 상승을 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만 잔뜩 커지고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나 실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한다면 저는 이제 9월 말 정도, 그러니까 9월 말이나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이면 아마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내션과 합병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 당시 때도 지지부진하게 된다 한다면 3분기 때 실적만 좋아지면은 네이버는 이제 또 저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만약에 주가에 대해서 지지부진한다 하면은 좀 9월에 노려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 하면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분할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또 앞서서 제가 미증시 체크 포인트 중에 세 번째로 언급했었던 이슈들, 이 엔스로픽 관련된 내용, 이 미토스 페이블 모델과 관련해서 결국에 미국 정부가 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나온 여러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지금 소버린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계열에서는 좀 메이저인 외신이죠. 유로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의 엔스로픽 최신 AI 모델의 전면 차단이 유럽의 소버린 AI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했더라고요. 이영훈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각에서는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버린 AI 관련주다 보니 이 뉴스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버린 AI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확인된 거는 지금 AI를 만약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자료가 글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차단이 되고 접근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국가 주권을 잃어버린 거하고 무슨 뭔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네. 위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결국 주권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버린 AI의 필요성 그런 것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소버린 AI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앞서 결과를 보면 사실 네이버는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이퍼 클로버X를 계속해서 고도화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현재도 진행형인데다가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에 엔스로픽 기술임원이 또 네이버를 방문해가지고 미팅을 가졌었던 네.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이쪽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적어도 대표급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 왕이 방문했을 때도 그 네이버하고 협업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동남아 쪽으로 확장하는 거는 한국의 네이버하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역시 AI와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는 당연히 엔스로픽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엔스로픽이 저렇게 해서 막힌다고 그러면은 엔스로픽이 모든 기술을 넘겨줄 리는 없겠지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꾸로 네이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는 지금 주가 자체가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젠슨왕 관련해 가지고 그 이펙트 때문에 주가 급등했다 하락을 했지만은 젠슨왕이 방한한 이후에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성과를 보이는 데는 네이버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방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씩 저가에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관점 소버린 AI 관련해서 짚어주셨고요. 지금이 또 월드컵 시즌입니다.
사실 요즘 TV를 누가 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또 네이버 치지직에서 이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 제 주변에서도 치지직 어플을 깐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이게 월드컵 특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반종민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기 특수겠죠? 예, 근데 저도 결제를 했습니다. 예, 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결제를 했는데요. 특수성은 맞긴 한데 이거 갖다가 매출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팡 뛰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케팅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치즈직에 대한 그 오히려 이제는 마케팅 효과가 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도를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이제 뭐 수혜주 했을 때 뭐 닭과 관련된 뭐 많을 것 내용들도 같은 종목들이요. 있긴 네. 한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이 이제 저녁 시간대나 그 시간대에 뭐 월드컵을 했으면 그게 맞기는 한데 지금은 그쪽은 순수 테마로서만 생각해야 되고 언제든지 차이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전에는 뭐 아프리카 TV나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그쪽이었지만은 지금은 네이버 쪽에 대한 분위기도 뭐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 정도 파이 가지고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이다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이야기 종합적으로 짚어봤고요. 이영훈 이사님 지금 유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다 보니 저희 실시간 댓글에서 오늘도 전자닉스 급등 출발인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닉스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외신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 토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두고서는 다시 또 AI 버블 논란처럼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과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또 2배 레버리지를 넘어서 3배 레버리지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 진폭의 변동폭은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셨을 때는 사놓고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었지만 올해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진폭에 대한 고민은 항상 생길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투자가 여기서 멎을 것이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지금 엔스로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막는다고 하면은 소브린 AI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서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봤을 때 아직 정해진 게 없죠. 미중 간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가야 될 길이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가지고 결국 디바이스 확장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노이즈를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수급이 지나치게 쏠렸을 때는 너무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더운 기간 동안에는 좀 싸게 모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라.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영훈 기자님의 전반적인 전략까지 오늘 속보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관점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모영 증시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